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환경을 먹고 자란다. 한 사람의 성품과 인생은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사람 곁에 있느냐에 따라 그 길이 달라집니다. 평생 후회하는 인간관계는 바로 이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늘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형제와 친구, 작년에는 동료와 이웃, 노년에는 가족과 몇몇 번씩 곁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곁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나를 살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내 삶을 갉아먹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바로 그 지점을 날카롭게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좋지 않은 벗은 나의 시간을 빼앗고 나의 뜻을 흐리며 마침내 나를 망하게 한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 곁에 서 있습니까? 당신의 하루를 키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기운을 소모시키는 사람입니까? 정약용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늘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읽었습니다. 벗을 사귀되 그 벗이 자신의 학문과 삶을 높이는 이인지 아니면 욕심과 게으름을 불러오는 이인지 분별했습니다. 심지어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라 해도 올바르지 않다면 거리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함께하면 결국 자신도 같은 늪에 빠져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니어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 있는 이들의 영향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하는 가족, 자주 마주치는 이웃, 혹은 가끔 연락하는 친구,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괴로워지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만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힘이 솟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 있으면 괜히 기운이 빠지고 괴로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좋은 번이고 후자는 피해야 할 인연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차이를 분명히 알았고 그 선택이 곧 인생의 무게를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택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이미 빼앗긴 것이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노후를 평안하게 보내려면 누구와 함께할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형제니까, 친척이니까, 오래 알던 사람이니까 나는 이유로 무조건 곁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을 갉아먹는 사람이라면 혈연이라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정약용은 평생 수많은 제자와 벗을 두었지만 늘 기준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가, 성실한가, 나를 일깨우는가, 이 세 가지가 없는 이라면 가까이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단순한 정이 아니라 삶의 토양으로 보았습니다. 나쁜 흙에서는 곡식이 자라지 않듯 나쁜 벗 곁에서는 다른 인생이 자랄 수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 곁의 사람은 어떤 토양입니까? 그들과 함께할 때 당신의 마음은 밝아집니까? 아니면 점점 무거워집니까? 노후를 준비하는 지금 이 질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정약용은 또한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람은 거울이다. 어떤 거울을 두느냐에 따라 내 얼굴이 달라진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나를 비추는 거울이 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다면 나 역시 그런 얼굴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지혜와 성실로 가득한 사람을 곁에 두면 나도 조금씩 그 빛을 담게 됩니다. 시니어가 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선택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 선택이 평생의 후회를 만들 수도 있고 노후의 평안을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택할 때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뜻이 높아지는가 아니면 낮아지는가? 이 질문 하나로 이미 답이 나온 것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이나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붙잡을 수 없는 인연은 억지로 묶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냉정한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화를 맞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결국 상처는 더 깊어지고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을 돌아보면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형제나 친척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가족이니 무조건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억지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명절 모임이 불편해지고 경조사 자리에서 불필요한 비교와 말다툼이 이어집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후회합니다. 굳이 이 관계를 붙잡으려 했을까?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맺을 수 없는 끈은 잡을수록 더 아프게 끊어진다. 당신도 혹시 지금 억지로 이어가고 있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지치고 상처받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친척이라는 이유로, 오래 알았다는 핑계로 억지로 끌고 가는 관계는 결국 당신의 삶을 해칩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멀리할 때에도 분명한 기준을 두었습니다. 진실이 없는 사람, 신뢰가 없는 사람, 성실이 없는 사람과는 오래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과 억지로 함께하면 결국 자신도 흐려지고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붙잡는 것이 과연 효도일까요? 도리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나를 해치는 집착일까요?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를 살리는 인연이 있고 나를 해치는 인연이 있다. 해치는 인연을 끊지 못하면 살리는 인연마저 놓친다. 이 말은 우리의 노후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억지로 붙잡은 관계에 쓰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정작 나를 살리는 인연에는 마음을 쏟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친구들과 오래된 정 때문에 모임에 계속 나갑니다. 하지만 그 모임은 늘 술자리와 불평으로 채워집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허무하고 공허함만 남습니다. 그럼에도 오래 알던 사이니까 라는 이유로 그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눈으로 보면 이런 관계야말로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할 인연입니다. 반대로 오랜 세월 동안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만나면 늘 힘을 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비록 시간이 드물어도 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결국 어떤 인연을 붙들고 어떤 인연을 놓을 것인가의 기준이 당신의 노후를 좌우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흙과 같다. 좋은 흙을 고르지 못하면 곡식이 자라지 않는다. 나쁜 흙에 씨앗을 심으면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열매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로운 흙에 뿌리 내리면 결국 내 삶 전체가 메말라 버립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 중 이미 뿌리를 메마르게 하는 인연은 없습니까? 그 인연을 붙잡느라 더 좋은 관계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약용은 거리를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절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억지로 붙잡는 순간 후회가 시작되지만 때로는 과감히 놓아야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노년의 삶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선택은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 거리를 둘 것인가? 이 기준을 붙들면 불필요한 후회가 사라지고 남은 인생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경계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과 관계를 이야기할 때 끝없는 헌신과 희생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랑에도 인간관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경계가 무너지면 사랑은 존중을 잃고 결국 서로를 해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경계는 필요합니다. 아무리 가깝다 해도 서로의 삶을 침범하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또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나를 잃지 말라. 나를 잃으면 사랑도 잃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누군가를 위한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자식이 원하니 다 해주다가 정작 내 삶은 사라져버린 경우, 친구가 부탁하니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마음의 상처만 남은 경우, 배우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다 정작 내 존엄은 무너져버린 경우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람 사이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다.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사랑은 멸망한다. 그는 꼭 경고했습니다. 시니어의 삶을 보면 이 경계가 무너져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을 위해 노후 자금을 다 써버린 뒤에 외로움과 가난에 시달리는 부모, 형제의 부탁을 끝없이 들어주다가 정작 내 가정은 흔들리는 경우, 친구를 위해 희생하다가 정작 내 건강은 잃어버리는 경우, 이런 후회는 대부분 경계를 지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정약용은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오래 지키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계가 있어야 서로가 존중을 배웁니다. 무조건 주기만 하는 관계에서는 감사가 사라지고 결국 요구와 불만만 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나를 잃지 않을 때에만 오래간다. 이 말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닙니다. 삶 전체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경계를 지킨다는 것은 곧 나의 존엄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존엄이 있어야만 타인도 나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며 스스로를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순간 당신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삶에서 많은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인간관계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그가 남긴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를 지키지 않으면 가까움이 곧 해로움이 된다. 우리가 평생 후회하는 인간관계는 결국 이 원칙을 지키지 못했을 때 생깁니다. 끝없이 희생하다가 마음의 상처만 남고 경계를 허물다가 존중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노후의 삶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선택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곧 나의 존엄, 나의 경계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나를 잃지 않는 것, 가까움을 나누되 선을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후회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정약용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나를 잃지 말라. 경계 없는 사랑은 파멸이다. 나를 지켜야 사랑도 산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가지 선택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두 번째, 언제 거리를 둘 것인가? 세 번째, 무엇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가? 정약용은 평생 이 원칙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가까이 하되 분별할 줄 알았고 붙잡을 수 없는 인연은 과감히 놓았으며 무엇보다 스스로의 존엄과 경계를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았고 후대에 지혜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좋은 사람과 함께하며 삶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붙잡을 수 없는 인연에 스스로를 소모하고 있습니까? 혹은 사랑한다는 이유로 스스로의 존엄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를 키우는 인연이 있고 나를 해치는 인연이 있다. 해치는 인연을 끊지 못하면 나를 키우는 인연도 잃는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남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과 인간관계의 균형입니다. 이 세 가지 선택을 분명히 하면 노후는 훨씬 단단하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지금 당신이 가장 고민하는 인간관계 하나를 남겨주십시오. 그 짧은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나를 잃지 말라. 경계 없는 사랑은 파멸이다. 나를 지켜야 사랑도 산다. 이 말이 당신의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